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 오늘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88 대책이죠.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방안 후속 조치로 지금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군부대 지역을 풀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세대수 자체는 약 5만 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5만 세대가 어떤 지역에 공급이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택 공급이 되는 지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총 4군데입니다. 5만 가구 중에 가장 많은 지역이 서초구, 서리풀 지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경기도 의정부라든지 의왕시라든지 고양 대곡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심을 가지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리풀 지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그전 내곡 지구라든지 주변 지역의 주거 환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확장해서 아마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좀 클 것이라는 예측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2만 가구 중에 1만 1000세대는 장기전세로, 신혼부부 장기전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9,000세대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물량이라든지 공공 물량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 중에는 뭐 서초구, 서리풀 지역,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양시, 대곡지구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고양시 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노선 자체가 5개 노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24년도 이번 말이면 교외선이라든지 GTX A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총 5개 노선이 들어가는 이런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가장 광역 중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국토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서리풀 지구 그리고 고양 대곡 지구가 조금 영향력이 크지 않나 싶고, 나머지 의정부라든가 아니면 의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기반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의왕 같은 경우는 인덕원 동탄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지하철 역세권이긴 하지만 서울로 직접 진입하는 교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뭐 7호선 연장선이 탑성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 접근성은 조금은 있는 편이다. 하지만 지금 군부대 지역 그전부터 개발 계획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부대 지역을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서 부동산 주변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오늘 발표한 지역 4군데를 조금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서리풀 지역부터 볼까요? 서초구가 그래도 우리 김 대표님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서초구의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는 원지동이라든지 신원동, 그리고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도 형태로 보면 길게 늘어서 있는 지역으로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간에는 가운데로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가운데 지역으로 내곡지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거 환경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지역에 적합한,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또 시외 접근성까지도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근데 내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파트가 들어서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아마도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단지 수가 많이 나눠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 내곡동보다는 저 위쪽에 우면동이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 우면동 지역이 오히려 조금 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곡동 지역의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하고 우면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하고는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격 차이도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는 내곡동보다는 규모 자체는 우면동이 훨씬 더 작지만 주변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 군락지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우면동 지역이 충분히 부동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알차게 구성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내곡지구 같은 경우도 24평 기준으로 벌써 평당 5천만이 좀 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12
이역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로또 분양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벌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청약하는 세대수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아까, 지금 뭐 장기 전세,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으로 11,000세대 55%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 물량은 45% 전체는 또 아닐 겁니다. 그 중에서 뭐 토지 보상에 대한 아파트로 나가는 것과 또 공공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민간으로 나가는 걸 빼버리면 그렇게 많은 주택이 청약으로 공급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데는 조금 미미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주택 시장에서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장기 전세 이런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31년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1년도까지는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장기 전세로 들어가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꿈을 가진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는 수요, 그 수요, 잠재적인 수요들이 매수를 미루게 되는 현상들을 좀 보일 겁니다. 아마 그게 아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임대 가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매수보다는 임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신혼부부들이 거주해야 될 주택의 임대 가격들이 주변 지역에 또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발표를 오늘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장기 전세주가 뭐 한 55% 되고 또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주택들 자체를 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집 없는 사람들이 또 이거를 청약을 기다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31년이 입주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보통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토지 보상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런 지역, 그러니까 원지동 같은 지구에 뭐 임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1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가 빠르게 헤쳐나가고 빠르게 해결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지역, 이 서초 서리풀 지역 지구 자체가 정말 좋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 김 대표님은 여기 지역이 그나마 여기 발표한 지역 중에서는 좋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이 지역이 이제 발표 지역에서 가장 나은 지역이고, 그래도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주소지는 서초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서초구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네임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내곡지구도 서초구라는 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 외곽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당 5천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네임은 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로 우리 김 대표님이 오늘 발표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4군데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이 오늘 발표한 지역 중에는 저는 대곡지구, 고양시 대곡지구가 조금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우리 대곡지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고양 대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400세대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면적으로 한 6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뭐 내곡동, 대장동, 화정동, 토당동, 주교동 일대를 아우러서 아마 지금 개발되는데요. 지금 주택 공급하는 4군데 중에서 지하철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5개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교통 역량에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대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5개 노선, GTX라든가 3호선이라든가 아니면 서해선이라든가 교해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의중앙선까지 총 5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서울 지역에서도 이렇게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망이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뭐 왕십리라든가 아니면 청량리라든가 이런 지역들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대곡역 자체가 이렇게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곡역 주변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대곡지구 자체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조금 크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대곡역 주변 지역으로 형성되는 걸 보면 우리가 오른쪽에 화정동이라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대곡역 쪽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동서 간의 아파트, 새 아파트 공급과 기존적으로 있는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아마 대곡역 일대 주변 지역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통망 자체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4개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는 그래서 대곡 지역이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청약을 준비하신다면은 이 대곡지구, 이번에 발표한 대곡지구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저는 대곡지구를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대곡지구는 저는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 대곡지구가 완성될 때 좀 프리미엄이 형성될 지역이라고 보면 바로 옆인 능곡 재개발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능곡 지금 뭐 재개발을 완성된 구역과 앞으로 지금 완성될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능곡의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 생긴 것들이 대곡에 이 개발되는 것과 좀 연계해서 가격 상승분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지역 중에서 영향력이 큰 두 번째 지역으로는 저는 고양시 대곡지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고양시 대곡지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알아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번째로는 의왕의 오전 왕곡지구가 조금 세 번째로 좀 영향력이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의왕의 오전 왕곡보다는 의정부 용현지구가 그래도 순위로 매기면 한 3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는 7호선 탑승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조금 더 수월하다. 근데 의왕 같은 경우는 서울로 직접적인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점수로 매긴다면 좀 다르다. 하지만 오전 왕곡 같은 경우는 14,000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세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는 되지만 저는 교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어찌됐든 우리 김 대표님은 네 군데 중에 세 번째를 의정부로 치고 저는 의왕 오전지구라고 했는데요. 오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 자체가 자족도시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산업단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어느 정도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게 만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보다는 기본적으로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오전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족도시의 기능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여기 지역을 말씀드렸고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가 들어서는 거죠?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14,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왕 오전지구 같은 경우에 교통망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이제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교통, 고속도로를 통한 통행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천, 봉담 고속도로를 다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금 지하철을 통한 이동이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인덕원 동탄선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의왕시청역이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지는 교통의 형상들이 생길 건데 인덕원 동탄선은 말 그대로 인덕원에서 동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지하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통이 완성되더라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교통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의왕시 오전 왕곡지구를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의정부 용현지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지금 발표한 총 4군데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세대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7,000세대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의정부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에 지금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여기에 이제 7,000세대 정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용현동 같은 경우에는 용현지구 자체가 주택단지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주변에 주택단지만 형성이 되어 있지 인프라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요.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용현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이 군부대를 이전하고 지금 현재 이전되고 여기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이끌어갈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주변 지역으로 법조타운이 형성되고 또 탑성역의 7호선의 연장선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서울로의 접근성과 주변 지역의 직장의 수요들이 조금 생기면서 효과는 있겠지만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7,000세대가 의정부 전체의 부동산을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입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4군데 지역을 봤는데요. 결국에는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서울의 인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주택 공급 단지 지역을 4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보냐면 서초구에서는 서초구 내곡동이라든가 우면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려가고, 또 마찬가지로 고양 대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교통망 자체가 이제 잘 갖춰질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 자체가 좋지만, 자,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정부 용현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의왕 오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의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구가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자적도시를 갖춘다 하더라도 과연 서울 사람이 의정부 용현지구까지 내려가고 아니면 의왕 오전동까지 내려가서 여기에 주택을 마련을 하고 여기에 정착을 하려는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건 31년도 입주 예정이라는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느냐, 우리가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이 계획대로 잘 안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부분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될 거라는 물음표도 분명히 던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발표 내용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은 이걸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결국은 주택을 공급되는 31년까지 내 집 마련 없이 임대를 거주하면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수요 때문에 결국 임대가 상승은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늘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군부대 리전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정부 의도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게 공급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거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임대거지란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 집 사지 말고 임대로 계속 살면서 내 재테크 자체는 아예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지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임대거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급 자체가 31년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31년까지 또는 31년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 7년, 8년, 9년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임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이거는 구독자분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신 대표님 말처럼 한 가지 덧붙인다라고 하면, 우리 둔촌주공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둔촌주공에도 장기전세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장기전세 주택이 경쟁률이 6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서리풀 지구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경쟁률이 나오겠죠. 아마 더 많은 경쟁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걸 기다려서 31년도에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그 경쟁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임대로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도 분명히 좋은 기회긴 하지만,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발표한 4개 지역 중에서는 그나마 눈여겨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 서리풀지구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대곡지구인데, 정부의 이런 주택 공급 정책 자체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우리 김 대표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자,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한 내용도 본다면은 서울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외곽 지역이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군부대를 이전하고 주택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이거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은 어디냐? 서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 내에서 주택 공급을 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의 시그널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차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입지가 좋은 자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역도 내가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린벨트 발표해야 한 5만 가구, 앞으로 추가 발표될 3만 가구까지 하면 이 8만 가구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입지가 좋은 자리에 재개발, 재건축에
주택에 대한 기대도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국토부에서 신규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요약해서 간추려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부동산 고민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의 방향, 그리고 재테크의 방향 자체가 고민이시라면은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은 우리 김 대표님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맞춤형 재테크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가 신 대표님이랑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